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5고압 1657호 박종준 피고인 사건 진행하고요. 저희가 지난 기일에 오늘 출석한 김모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 진행하지 못해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기일에 오늘 출석하신 증인 외에도 김모 증인에 대해서 다른 증인에 대해서 신문한 게 있는데 지난 기일 진행한 것 중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으시죠? 예. 그러면 증인도 앞으로 나오실까요? 이제? 이 사건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중계되고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안내드렸지만 요거는 증인신문 허가를 경호처에서 하시면서 따로 비공개로 신청을 하신 건 아니라서 여전히 이번 기일도 중계해서 진행하고요. 사실은 지난 기일 선서하신 거 그대로 효력은 유지되는데 일단 날짜를 바꿔서 하니까 선서 한 번 더 하시고 진행할게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역시 지난 기일처럼 오늘 반대 신문 하는 것도 저희가 녹음 녹취해서 증거로 사용할 테니까요. 이 앞에 마이크 적절히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 반대 신문 바로 진행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동인의 오태환 변호사입니다. 증인 반대 신문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문 14항과 관련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증인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지급된 비아폰의 열람 범위를 2024년 11월 말경에 조정했다고 진술했는데 국방부 장관 비아폰에서 서울청장이 보이게끔 열람 범위를 조정한 것은 2024년 12월 1일이었고 그것을 지시한 것은 김성훈 차장이었죠.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주신문 15항 16항 관련 질문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경호처 비아폰을 사용 중인 군경에 열람 범위를 수정하라는 김성훈 차장의 지시를 피고인에게 보고했나요? 몇 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2월 3일. 야간에 있었던. 예, 약간의 21시경 이후에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예, 그럴 경황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그렇죠. 당일에는 실제로 열람 범위를 조정하지 않았죠. 네, 안 했습니다. 예, 주신문 17항, 18항 관련 질문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24시경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 피고인이 간부회의를 소집한 시간은 22시 45분경이었고 본부장들이 모두 모이지 않아 10분 정도 회의를 한 후 본부장들이 차장실로 간 거 아닌가요? 차장실로 이동을 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24시경이 아니고 일단 22시 45분경에 소집된 게 아닙니까? 예,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시간 정확히 하고요. 예. 그리고 본부장들이 모두 모이지 않아서 10분 정도 회의한 다음에 차장실로 가게 된 거 아닌가요? 처장님과 차장실에서 처장님과 만났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차장실로 다시 이동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됐나요? 본부장들이 모두 모이고 상당한 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나요? 그때 아시다시피 워낙 경황이 없던 터라서 예. 그렇게 정식적으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회의 후에 피고인이 증인을 부르거나 전화한 사실이 있나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 간부 회의에서 지시한 것은 비상계엄하에서 경호를 강화해야 하니까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챙기라는 취지 아니었나요? 네, 그 취지는 맞습니다. 김 부장은 비아폰 준비는 비상 상황에 따른 프로토콜에 따라 무전기 등과 함께 예비 장비로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원본부에서 해야 할 업무로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무전기와 함께 비아폰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중단한 것 아닌가요?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비아폰 준비를 중단한다는 보고를 했습니까?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비화폰을 특정해서 이게 준비해라라고 했다기보다는 비상 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챙겨보라 이런 취지를 지시한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 신문 사항에 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1, 2항 생략합니다. 3항 질문합니다. 증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이후 경호처 비화폰과 관련하여 경찰과 특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죠. 네, 사항 질문합니다. 증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6월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직위 해제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3항입니다. 지원본부 산하에 IT계획부 외에 여러 부서가 또 있나요? 네, 증인은 IT계획부 외에도 지원본부 산하 여러 부서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최종 출력본과 좀 달라서 제가 좀 번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항 질문입니다. 비화폰과 관련하여 보고 체계상 증인은 IT계획부 김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김성훈 차장과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증인의 비화폰에 대한 이해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항 질문합니다. 증인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나 경호처 입직 직후에 비해 현재의 정보통신 기술이나 환경은 많이 달라졌죠. 네, 증인은 2010년 이후 새로운 정보통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새로 도입된 기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죠, 증인이. 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6항 질문합니다. 김 부장은 2025년 6월 24일 경찰에서 일반적으로 비화폰 관리자가 사용자 삭제, 모듈 아이디 초기화, 원격 소거 조치를 할 때 이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인가요?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이런 건 실무관들이 하지 기술적인 것까지 위에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비화폰을 불출했다, 반납받았다, 교체했다 이 정도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증인은 통상 비화폰 불출, 반납 등을 할 때 김 부장으로부터 사용자 삭제, 모듈 아이디 초기화, 원격 소거 조치 등 기술적인 내용을 보고받았나요? 세부적인 기술 내용을 디테일하게는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사용자 삭제, 모듈 아이디의 초기화, 원격 소거 조치 등의 구체적인 그런 용어까지 보고를 받았었나요? 그런 계엄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하지만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한 실무는 제가 그렇게까지 챙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항 질문입니다. 증인은 지원본부장으로서 IT 계획부까지 총괄하긴 하지만 비화폰의 세부적인 관리 운영은 경호 공무원 통경호관과 군무원 등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비화폰의 구체적인 기능은 잘 알지 못하죠. 전체적인 이해도는 있는데 실무적인 기능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증거순번 412번 예, 증거순번 412번 증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6쪽과 29쪽 그리고 특검 비밀기록 2770쪽, 2793쪽 제시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네, 그 증인은 2025년 6월 24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비화폰 운영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키 관리 시스템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모듈 아이디와 초기화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고 원격 로그아웃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비화폰의 구체적인 운영 체계와 개별 기능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개념 외에 실무적인 거는 실무자들이 전담해서 정확하게 이해도가 좀 실무자보다는 낮습니다.
같은 피의자 신문조서 30쪽 특검 비밀기록 페이지로는 2794쪽 제시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증인은 위 경찰 조사에서 모듈 아이디 초기화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통화 기록 등 전자 정보가 모두 삭제된다는 것은 2024년 12월 7일 무렵에 알았다 이렇게 진술했죠. 제가 날짜는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이거 한번 하겠는데 보시겠어요? 예. 증인이 예, 그 진술. 이후에 계엄 이후에 알게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피의자 신문조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가항입니다. 또한 증인은 위 경찰 조사에서 홍장원 비화폰,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에 관한 작업이 끝난 이후에 김 부장에게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삭제에 관해 물어본 기억이 있고 김 부장이 삭제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죠.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정 보좌관, 그 피고인의 보좌관, 정 보좌관이 옆에 있었나요? 김 부장한테 물어보고 김 부장이 이렇게 답했던 그 현장에 정 보좌관이 있었나요? 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좀 말씀드리면 있었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상태입니다. 증인 근데 이 당시에 김 부장에게 그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삭제에 대해서 네, 특별히 물어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도 그 앞에도 이제 기술적인 걸 그 이해를 하면서도 어쩌면 이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이해를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본인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모르실 수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쭉 진술을 하셨고 제가 여쭤본 거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일단 필요한 작업이 완료가 됐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으시고 네, 네, 작업이 끝난 다음에 김 부장에게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삭제에 관해서 물어본 기억이 있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하셔서 네, 그 네, 당시에 특별히 뭐 처리가 됐다고 보고를 받으셨으면 그냥 끝났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삭제에 대해서 다시 김 부장에게 그 효과 그러니까 실제로 삭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셨다면 네.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특별히 무슨 염두에 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게 된 계기나 뭐 이걸 왜 물어보시게 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도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결과가 그 데이터가 없어진다는 것을 뭐 100% 명확하게 제 인식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아니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 실제로 이게 뭐 로그아웃을 하든 뭐 그거를 뭐 모듈 초기화를 하든 이렇게 해서 네, 뭐 작업을 했고 네.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로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삭제될 수 있는데 네, 증인은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그 비화폰이 반납됐다 뭐 어떻게 처리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만 받으셨지 세부적인 뭐 처리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실무자가 챙기고 증인 레벨에서는 거기까지 챙기는 건 아니었잖아요 평상시에. 네, 예. 근데 이제 어쨌거나 계엄이 있고 나서 홍장원 비화폰이나 전 대통령 비화폰이 이제 문제가 돼서 뭐 경호처 차원에서 그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면 네, 그걸로 그냥 그 조치가 됐다는 보고를 받으셨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특별히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삭제되는지 그 부분을 실무자한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그게 본인 지금 기억에 남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가 문제가 됐길래 이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삭제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확인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판사님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도 저 부분이 제가 물어본 삭제되면 안 되잖아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본 거는 기억이 나는데
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삭제가 됐냐 그렇게 물어봤는지 한번 확인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까지 제가 그 비아폰의 기능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기아폰의 기능이나 이런 걸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쭤보는 게 네, 아니라 네, 그 당시에 본인이 김 부장에게 이거 혹시 이렇게 했더니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삭제됐나 이렇게 물어봤다면 네. 본인 생각에 이게 삭제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모르게 그러니까 하다 보니 이렇게 부수적으로 삭제가 됐구나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본인 혹시 이 건 지금 김 부장에게 물어보기 전에 네. 누구로부터 네, 이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삭제돼야 된다거나 네, 내지는 보존돼야 된다거나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얘기 나누신 적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사님 저 부분 때문에 저도 경찰에서 6월달에 조사받을 때 처음에는 삭제되는지 몰랐다고 제가 처음엔 진술을 했다가 다른 그 모든 그 기억을 더듬어 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내가 그 당시에 삭제되는 걸 인지를 했구나 하는 인지를 하고 관련 보고를 드렸구나 하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 생각에 혹시 이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는 보존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셨던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모든 그 어떤 장비나 그런 거는 변형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는 그 원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죠. 7회 나항 생략하고 다항 질문합니다. IT계획부 실무자들은 2024년 12월 7일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군사령관들 비아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이후 비아폰의 개별 기능에 관하여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됐죠. 12월 7일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네. 이러한 테스트는 증인이 지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김 부장이 실무자들에게 지시해서 진행한 것인가요? 제가 김성훈 차장에게서 그 지시를 받은 이후에 확인은 해보라고 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행은 하지 않되 확인은 해봐라. 그래서 아마 기능적으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도 테스트 결과를 보고받았나요?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원격 로그아웃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 파랑 질문하겠습니다. 류군무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12일 김 부장에게 비아폰 단말기에서 스스로 로그아웃했다가 로그인하면 기존 통화 내역이 삭제된다라고 보고하여 김 부장이 증인과 김성훈 차장에게 보고했는데 당일 김성훈 차장이 내 비아폰에서 스스로 로그아웃했다가 로그인했는데 통화 내역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요? 네, 8회 강 질문합니다. 비아폰을 로그아웃 한다고 해서 반드시 통화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본인이 로그아웃하면 통화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관리자가 모듈 아이디 초기화를 해서 원격으로 로그아웃 시켰을 때 통화 기록이 삭제되는 것인가요? 네, 저희도 그때 하긴 했습니다. 낭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김 부장, 류 군무원은 2024년 12월 12일까지도 비아폰을 로그아웃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구항 질문합니다. 증인은 2025년 6월 24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는 비아폰 단말기 보안 조치를 하면 단말기 내 통화 기록 등 전자 정보가 삭제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25년 8월 6일 특검에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부터는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12월 6일경 당시 알았다. 피고인에게도 통화 내역 삭제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죠. 네, 그 부분이 아까 판사님께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취지신 거죠? 처음에 그 6월달에 조사받을 때는 제가 삭제 여부를 정확하게 몰랐다고 진술을 했다가 저도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김 부장이 작업을 하고 나서 제가 이거 삭제가 된 거야? 는 그 취지로 제가 이게 삭제가 안 돼, 그런 취지로 물어본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삭제되는 줄 몰랐구나 하는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억을 부장 수사관님께서 그때 부장이 증언했던 것도 김 부장이 증언했던 것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기억을 더듬고 하면서 그 인지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구획항 질문합니다. 증인은 2025년 8월 6일과 8월 7일 특검 조사에서 이 경찰관으로부터 윤석열에 대한 왜곡된 충성심으로 예산 용도와 다르게 예산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내란 관련자들에게 비합본을 지급하고 통화 기록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내란 통화 기록 등을 최선을 다해 은폐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민간인에게 비합본을 불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류 군무원으로 하여금 홍장원 등의 비합본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여러 혐의 사실에 관해서 추궁받았죠. 네. 나항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증인은 기소유예 처분받았죠. 네. 10항 질문하겠습니다. 보안본 통화 기록 보안성 검토 결과 보고서 관련됩니다. 특검 비밀 기록 2권 1248쪽 보안본 통화 기록 보안성 검토 결과 제시합니다. 증인 한번 보시겠어요? 12월 6일자로 작성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보고서는 그 IT 계획부에서 작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질문합니다. 언제 작성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언제부터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명기된 날짜를 보고 저 날짜라고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입니다. 증인은 이 보고서를 피고인이나 차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증언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 보고서를 준비했다고는 그는 알고 있는데 직접 보고를 드렸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저 보고서 없이 그냥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지 아니면 저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지는 제 기억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런 보고했는지 여부가 정확치 않고. 네. 네, 알겠습니다. 나항은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출력일이 2024년 12월 11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12월 11일 날 인쇄되었다는 의미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출력됐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은 다항 질문합니다. 증인은 2025년 6월 24일 경찰에서 이 보고서에 관해서 12월 6일 오전에 이 보고서를 가지고 김 부장과 함께 피고인에게 보고하러 갔다. 그 전날 정 보좌관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이제 정확하지 않은 진술이네요. 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 질문합니다. 증인은 12월 6일 오전 11시 경에는 김 부장 없이 혼자 피고인에게 보고하러 갔죠. 변호사님 그 전에 예. 앞서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도 정정을 해서 진술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2월 6일 오전 11시 경에는 김 부장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피고인에게 보고하러 갔죠. 네, 이후에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이 보고서를 보고했다면 김 부장과 동행했겠죠. 저는 실무적인 보고는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망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김 부장은 2025년 2월 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이 보고서 작성과 보고 경위에 대해
12월 6일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2025년 1월 20일경 김성훈 차장이 국회에 출석하기 이전에 비아폰 서버의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증인에게 출력해서 가져다 드리라고 지시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이 혹시 이 보고서를 본 시점이 2025년 1월 20일경 아닌가요? 변호사님 그렇게 인지는 되는데 예. 제가 건건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진 않지만 예. 10이랑 질문하겠습니다. 12월 6일 오전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때 워낙 급박 경황이 없던 터에 너무 많은 사안이 있어서 제가 그런 날짜나 시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 6일 오전 서울청장 비아폰 반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항입니다. 증거순번 481번 증인의 수첩사본 2024년 11월 12일자 특검 비밀기록 만 838쪽 제시하겠습니다. 예, 증인 수첩 맞습니까? 네. 피고인은 2024년 11월 12일 대통령실 본관 처장실에서 증인에게 대통령의 주말 비공식 경호 행사를 위해 집회 시위 상황 파악과 안전한 기동로 확보 등 교통 관리를 해야 하는데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아폰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렇게 증인에게 물어봤죠.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처장님이 결심하면 가능합니다라고 답했죠.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같은 날 서울청장 집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비아폰을 지급했죠. 네. 12항 질문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오전 11시경 경호처장 공간 회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청장 비아폰을 받았죠. 네. 강 질문하겠습니다. 예, 증인의 증거순번 481번, 증인의 수첩사본, 특검 비밀기록 만 849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거 보이시나요? 네. 증인 수첩 맞죠? 네. 당시 증인은 수첩에 서울청장 보안폰 반납받음 처장님 공간 11시 IT 계획부장 전달 잘 보관토록 이렇게 기재했죠. 네, 처장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예. 피고인이 증인에게 단말기를 잘 관리하라라고 말하면서 비아폰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수첩에 이렇게 기재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이 증인에게 단말기를 잘 관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비아폰을 증인한테 주었기 때문에 수첩에 이렇게 기재한 것이죠. 네,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증인이 이제 수첩에 기재한 네. 거고 증인은 2025년 6월 24일 경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비아폰을 잘 관리하라고 했지 계정을 삭제하라고 하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죠. 처음에는 처음 진술 기억은 제가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나항입니다. 한번 좀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세요. 네. 그런데 증인은 사법경찰관이 김 부장과 진술이 상반된다라고 이제 계속 추궁하자 피고인이 단말기를 잘 관리하고 비아폰 계정은 삭제하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죠.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정말 증인에게 비아폰 계정은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했나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증인의 수첩을 보면 바로 아래에 같은 날 김성훈이 지시한 건 관련해서는 기록 삭제 지시라고 분명하게 적어뒀습니다. 네, 만일 피고인이 증인에게 비아폰 계정을 삭제하라라고 지시했다면 증인이 계정 삭제를 메모해 두었을 것 같은데 피고인이 그런 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통상적인 반납 절차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메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통상적인 반납 절차와 김성훈 차장이 말한 기록 삭제 이거는 좀 완전히 다르게 증인은 그럼 그때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왕 질문하겠습니다. 단말기를 잘 관리하라는 것과 비아폰 계정을 삭제하라는 말은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아폰 계정 삭제하라는 말 안 한 거 아닙니까? 증인 기억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도 반납 절차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면 사용자 계정을 조정하는 그런 절차로 인지를 했습니다. 랑 후문을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단말기를 잘 관리하라면서 비아폰 계정을 삭제하라는 말을 했다면 증인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물어봤을 것 같은데 증인이 그렇게 혹시 확인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반납을 하게 되면 사용자 계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증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통화 목록에서 보이는 사용자 계정을 없애는 그런 절차로 인지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항 질문하겠습니다. 김 부장으로부터 서울청장 비아폰을 전달받은 류 군무원은 2025년 8월 2일 특검 조사에서 김 부장이 단말기를 잘 보관하라고 했고 사용자 삭제 지시는 단말기 전달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다. 사용자 계정 삭제라는 말을 들었다면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단말기를 잘 보관하라고 하면서 비아폰을 주었다는 증인의 처음 진술과 일치하는데 혹시 증인 수사관의 의도에 따라 김 부장의 진술에 맞춰 진술을 바꾼 거 아닙니까? 기억을 더듬으면서 질문 내용에 따라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진술을 했습니다. 추가로 기억을 더듬어서 혹시 증인의 추측이 가미된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면서 그때 사항을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사항을 인지하면서 진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14만 질문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오전 경호처장 공간 회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청장 비아폰을 받을 때 피고인에게 김성훈 차장실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추가로 불출한 테스트에 비아폰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라는 보고도 했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즉시 회수해라라는 취지로 말했죠. 네. 그리고 증인은 피고인의 그 지시를 김성훈 차장에게 전달해서 그 다음 날 비아폰을 반납받았죠. 네. 이 메모에 보안폰 운영 관련 지침 수명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저 메모에 이 부분이 그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에게 전달해서 비아폰 반납받은 이게 이 메모에서의 보안폰 운영 관련 지침 수명 이 내용 이건가요? 김성훈 차장이 아니라 예? 처장님께서 보안폰을 중요한 장비니 마찬가지로 잘 워딩은 기억 안 나지만 보안폰을 잘 운영해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의 비아폰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닌가요? 이 메모 내용은?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안경을 안 가져왔는데 직접 좀 볼 수 예. 있겠습니까? 네, 이건 처장님께서 보안폰 운용을 중요한 장비니까 잘 해라 하는 그런 지침으로 기억합니다. 일반론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딱 요거 사안 그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로 나갔던 테스트 예비아폰 요 관했던 건 아니고요. 그것까지 포함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예, 나항 질문입니다. 인지합니다. 당시 피고인이 그 반납된 비아폰, 즉 테스트 예비아폰 이거에 대해 사용자 계정 삭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나요? 한 적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합니다. 증인은 그 반납된 비아폰에 대해서 그 테스트 예비아폰입니다. 김 부장이나 실무자들에게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라 또는 모듈 아이디를 초기화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했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예, 라항 질문합니다. 반납되거나 회수된 비아폰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경호처장이나 증인이 일일이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실행하는 영역이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김성훈의 특전사령관 통화기록 삭제 지시 관련 비아폰 테스트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사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12시경 김성훈 차장의 비서관인 김 경호관으로부터 차장이 특전사령관 비아폰 단말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죠. 네, 가항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2024년 12월 6일 점심 전 유튜브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으로 전화를 받았다라고 발언하자 김성훈 차장이 비서관을 통해 증인에게 특전사령관에게 지급된 단말기에서 통화 내역을 지우라라고 지시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월 6일 유튜브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비상계엄 때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발언을 하자 김성훈 차장이 그 비서관을 통해 증인한테 특전사령관에게 지급된 비아폰 단말기에서 통화 내역 지우라 이렇게 지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여간 12월 6일 날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특전사령관에게 지급된 단말기의 통화 내역을 지우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 다음 질문하시죠. 있고 그 이전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스스로 그렇게 인지했다는 말씀입니다. 나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확인해 보겠다라는 정도로만 대답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죠. 네, 그리고 김 부장에게 변호사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엄 전후해서 그런 관련된 지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일단 지시들을요. 예, 일단 알겠다, 확인해 보겠다 그런 취지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럼 그 알겠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한 다음에 김 부장에게 김성훈 차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죠. 네, 김 부장과는 그런 내용은 공유를 다 했습니다. 예, 다항입니다. 이후 김 부장은 실무자들에게 경호처 비아폰 아이디를 삭제하면 9년동 안보폰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 테스트를 해보라고 지시했죠. 그 부분은 제가 그냥 확인해 보라고 예. 그 한 거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테스트 해본 내용인 것 같고 제가 테스트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찝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라항 증인은 테스트 결과 보고를 받았죠. 네, 그리고 현 시점에서 특전사령관 통화기록 삭제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으니 대기하자라고 해서 그 뒤로 더 진행된 것은 없었죠. 네, 일체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인이 테스트 결과를 보고받고 김 부장한테 대기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네, 홀딩하자, 그냥 조치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홍장원 비아폰 노출 보고 당시 상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김 부장으로부터 특전사령관 관련 테스트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하던 중에 김 부장이 15시 20분경 류 군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증인에게 본부장님 더 급한 게 터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라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이 기록된 비아폰 화면을 공개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실을 전했죠. 네, 가항입니다. 증인이 김 부장으로부터 들은 말은 류 군무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홍장원 비아폰을 통해 대통령의 아이디와 통화 기록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네, 나항입니다. 당시 증인이 받아들이기에
국정원에서 이미 보안 사고라고 판단을 하고 연락한 것 같았나요? 아니면 보안 사고인지 불분명하니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 같았나요? 제가 김 부장에게 보고받기에는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김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김 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에서 보고 받은 내용 자체가 그거였다는 네, 거네요. 예, 다항입니다. 당시 증인과 김 부장은 모두 대통령의 아이디가 노출된 것은 보안 사고가 명백하다라고 판단했죠. 저희 선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6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김 부장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는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여 비아폰 내 보안 앱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이디를 변경하기로 했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보안 조치 방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고 김 부장한테 얘기를 했고 예. 김 부장이 확인한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좀 전에 이제 김 부장이 확인한 방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 부장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어떤 방안을 마련한 건 맞죠? 네, 이때 김 부장 말고 실무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김 부장은 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담당하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아시죠? 예, 송 직원과 류 직원이라고 알겠습니다. 나항 등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항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아이디가 노출된 상황인데 그 홍장원 비아폰의 사용자 삭제를 하기로 한 이유는 홍장원이 단말기에 있는 비아폰 사용자 현황 등 비밀 정보를 추가로 노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사용자 삭제를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예. 접근 차단을 하기로 조치를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생각한 조치는 사용자 삭제라는 게 아니고 접근 차단. 예. 그리고 그 이유는 홍장원이 단말기에 있는 비아폰 사용자 현황 등 비밀 정보를 추가로 노출할 수 있겠다. 예, 이런 우려 때문에 세부적인 것보다는 추가적인 그 노출을 추가적인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월 오후 피고인에 대한 보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7항입니다. 증인과 김 부장은 홍장원 비아폰 노출 사태에 대한 보안 조치 방안을 생각한 다음에 김성훈 차장에게 먼저 보고했죠. 네, 지휘체가 있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에게 관련 사항은 보고를 했습니다. 가항입니다. 김성훈 차장에게 보고한 시간이 몇 시쯤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차장님 공간으로 출발하기 전이니까 16시 이전으로 기억합니다. 16시 이전. 정확한 시간은 예. 좀 양해 바랍니다. 나항입니다. 김 부장은 김성훈 차장에게 홍장원의 접속을 차단하고 대통령의 아이디를 변경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죠.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고를 들은 김성훈 차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른 사용자들의 접속을 다 차단하라고 차단인가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게 해서 예. 그 넓은 범위로 해서 접속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은 그런 관련 예. 지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듣기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ABC 그룹 외에 다른 그룹 사용자들은 모두 접속 차단해라 뭐 이런 취지로 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18항 질문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홍장원 언론 보도 사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정 보좌관에게 전화했죠. 네, 그 김 부장 진술에 따르면 당시 김 부장은 증인에게 처장 보고를 가려면 문서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를 전해들은 정 보좌관이 증인에게 상황이 급박하니 기사만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게 좋겠다. 한남동 공관으로 바로 오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나항입니다. 당시 증인과 김 부장, 정 보좌관 모두 상황이 급박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네,
예, 19항 질문합니다. 증인과 김 부장이 경호처장 공관에 도착한 시간이 몇 시쯤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알겠습니다. 20항 질문합니다. 증인과 김 부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정 보좌관도 배석했죠. 네, 당시 정 보좌관은 보고하는 시간 내내 배석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중간중간 자리를 비웠나요? 중간 중간 자리를 좀 비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주 또는 많이 비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비운 적은 있었던 것 예, 같다. 예. 21항 질문합니다. 증인과 김 부장이 피고인에게 가장 먼저 보고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오후에. 예. 언론 기사로 나온 국정원 전 1차장의 그 비아폰 관련 기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홍장원 비아폰 걸 제일 먼저 보고 네, 했나요? 증인 이때 이거 말고도 그 서울청장 폰 관련된 처리도 보고 안 드렸어요? 그거는 제 기억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고 조치하고 시행 단계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항도 같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가장 먼저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네. 국정원 1차장 그 비아폰 화면 노출 관련된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 주시는데, 그러니까 혹시 그 전에 이 오전에 반납됐던 네. 서울청장 폰 처리와 관련돼서 그 경호처장님한테 먼저 간단히 확인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좀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국정원 1차장 폰에 대한 것을 또 상세하게 보고 드린 건 아닌지 그 부분 혹시 본인 기억이 어떠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판사님, 저도 그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제 인지 상태를 저도 생각을 해본다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그 보안 사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보고를 드렸고 관련 사항과 어떻게 대응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서울청장 폰은 그런 일상적인 반납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단계 이전에 시행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사안도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걸로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다음 질문이요. 홍장원 비아폰 로그아웃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2항입니다. 예, 증거순번 412번 증인에 대한 피신조서 37쪽 특검 비밀 기록은 2801쪽입니다. 증인 진술하신 내용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증인 2024년 6월 24일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보고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주세요. 홍장원이 대통령과의 비아폰 사용자 계정을 노출했습니다. 그에 따라 보안 조치가 필요한데 홍장원 계정의 경우는 사용자 삭제를 통해 보안 앱에서 강제 로그아웃을 할 수 있고 강제 로그아웃이 되면 보안 앱에 접근이 되지 않아 보안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디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아이디 변경이 필요하고 아이디를 변경하려면 비아폰을 직접 반납받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걸로 증인이 진술한 게 맞습니까? 증인이 보고한 내용? 여기 이제 보세요 한번. 네. 예. 저 진술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에 진술하면서도 그 전후 관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조치라는 거하고 사용자 삭제라는 거하고 그 전후 관계에 대해서는 좀 혼용돼서 진술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사용자 삭제가 주 목적이 아니라 보안 조치가 그 홍장원 폰에 대한 보안 조치 접근 차단 보안 조치를 하는 거를 보고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23항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드리면서 예. 솔직히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계정을 로그아웃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삭제가 됩니다. 이 과정이 순서대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지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워딩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23항 질문입니다. 당시 증인이 사용자 삭제라는 표현을 쓴 거 맞나요?
그냥 로그아웃이란 방금 말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부분이 조금 혼돈이 됩니다. 혼돈이 된다는 게 잘 좀 어떤 의미이신가요? 안 썼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 당시에는? 증인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이 홍장원 폰과 관련된 조치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고하신 게 그 접속 그러니까 그렇죠 접속 차단 네, 더 이상의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우선적인 원칙 그러니까 우선적인 1번 조치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보고도 받으시 그렇게 네, 이해를 하고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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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을 이제 처장님한테 보고 드린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접속 차단의 방법으로 네. 그 접속 차단을 하려면 어떤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처장님한테 보고 드린 내용이 있어요, 증인이? 제가 이해하기는 접속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에서 로그아웃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 계정이 삭제가 되는 그 단계적으로 그 일어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안을 단계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확하게 처장님께 말씀을 보고를 드렸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그러면 납니다. 순서는 상관없는데 네. 그러면 홍장원 폰에 대한 접속 차단이 필요합니다. 보안 조치로. 네, 그거는 보고 드리신 게 맞죠?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접속 차단의 방법으로 서버에서 로그아웃을 시켜야 되고 네, 그 서버에서 로그아웃이 되려면 결국은 사용자 삭제가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그 접속 차단에 필요한 기술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처장님한테 그 당시 보고 드린 사실은 있어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판사님 제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고 아까 지난번 증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김 부장과 같이 이제 동석에서 이제 보고를 드리면서 실무적인 부분은 김 부장이 주로 이제 보고를 드리긴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어느 워딩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판사님.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접속 차단 홍장원 폰에 대한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 그게 보안 조치로서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라는 네. 보고는 드리신 게 기억이 명확하시고 네, 네, 그것과 관련된 기술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동행했던 김 부장과 함께 네. 어떠한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네, 네, 취지로 처장님한테 보고 드렸던 사실 네, 네, 내용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네, 네, 접속 차단에 필요한 기술적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뭐 증인이 했든 김 부장이 했든 네, 보고 드렸던 사실은 그 보고에서 있었던 건 맞죠. 예, 그런 거, 예, 그리고 그때 했던 기술적 조치로 뭐 순서가 어떻게 되고 기술적인 뭐 처리를 어떤 그 시퀀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증인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사용했던 용어 중에 서버에서 지우거나 뭐 강제로 그러니까 서버에서 그 원격 계정을 로그아웃이라고. 원격으로 예, 로그아웃 예, 예. 한다거나 네, 또는 뭐 강제로 로그아웃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디나 사용자가 삭제돼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보고도 그 당시에 기술적 조치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됐던 걸로 지금 기억은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이 그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 나중에 앞서 변호사님 질문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시행되고 나서 제가 김 부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이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거는 홍장원 폰에 대한 접속 차단이 보안 조치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보고 드린 게 명확하고 네, 네, 그것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도 김 부장과 함께 보고 드렸던 것은 있는데 네, 그 보고 드렸던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금 정확히 그 용어나 이런 부분이 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게 네. 지금 증인이 기억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서버에서 조치하는 거 하고 서버에서 조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드린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일어나는 결과로 사용자 계정이 삭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기술적인 조치 중에 증인이 지금 머릿속에서 그 당시에 보고 드렸다고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거는 서버 차원에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네네. 접속 차단을 하려면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는 게 명확한데 네네. 그 서버 차원에서의 조치라는 게 어떤 용어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지금 기억에 정확히 남아 계시지는 않은 거네요. 보고했던 내용 중에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그때 그 간과했던 보고를 드리면서도 좀 저도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때 진술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어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같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시죠. 24은 가학만 질문하겠습니다. 나학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시 증인은 그 당시 보고 당시 증인은 사용자 삭제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알고 있었나요? 사용자 삭제의 의미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서버에서 아이디 삭제하는 거야. 접속 차단하기 위해서 예, 아이디 예, 삭제하는 계정을 삭제한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효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알고 있었나요?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사용자 삭제인데 접속 차단인가요? 사용자 삭제의 효과가 접속 차단. 접속 차단의 효과가 이제 사용자 삭제가 원격 접속 삭제가 되면 하여튼 증인이 알고 계시기로는 예. 접속 차단을 하면 사용자가 삭제된다.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예. 계정이 삭제된다. 증인은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 24항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증인은 피고인에게 보안 조치를 하면 통화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또는 로그아웃을 하면 통화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도 보고했나요? 그러니까 통화 기록 볼 수 없다. 예. 그런 기억은 그런 보고는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항입니다. 만일 증인이 피고인에게 사용자 삭제라면 통화 기록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보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증인은 그 통화 기록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한 건가요? 원격 로그아웃해서 못 보게 된다 이렇게 보고하셨다는 취지 같은데 제가 이야기로는 네네. 그럼 기록도 삭제된다 아예 이렇게 생각하셨던 건가요? 단말기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기록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취지로 증인이 보고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못 보게 된다는 의미가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 이런 걸로 생각하셨던 건가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항 질문 가겠습니다. 증인은 김성훈 차장이 12월 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그 다음 날 12월 7일 군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군 사령관들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행하지 않았는데 홍장원 비아폰의 통화 기록 삭제는 괜찮다고 생각한 건가요? 괜찮다는 생각 그 표현보다는 예. 사안이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12월 6일 조치는 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보안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였고 12월 7일 날 지시받은 사안은 불법적인 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가 같다는 거는 인식을 했던 건가요? 보안 조치의 결과나 그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인한 결과가 같을 수는 있다. 그 당시에 그 결과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비슷한 방법일 수 있다는 그는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5항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피고인이 그러면 서버에는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남아 있는 거냐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나요? 명확하지 않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예. 그럼 어떤 맥락에서 이제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 물어봤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면 차장님께서는 정확치 않은 거네. 하셨다면이라는 예, 거네요. 예, 지금. 하셨다면 차장님께서 항상 그런 이제 자료라든지 그런 걸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 추측인 거네요. 지금 진술하신 어느 거. 정도의 추측은 들어 있습니다. 예, 강항 질문합니다. 예. 김 부장은 피고인이 처음 부임한 2024년 9월경 업무 보고할 때 비아폰 서버 기록이 이틀마다 삭제된다는 것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의 기억도 같습니까? 저 김 부장이 진술한 내용입니까? 예. 근데 다만 증인의 기억을 묻습니다. 처음 업무 보고할 때 부임 후 업무 보고할 때 이틀마다 삭제된다 서버.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나항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미 서버 기록이 이틀마다 삭제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증인에게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때 또 물어봤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증인 기억 맞습니까? 좀 복잡하게 저도 인지하고 있는 면이 조금 복잡한데 지난번 증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틀이란 거는 일차적인 저장 기간이고 그 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는 다 있다고 그때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혹시 그 피고인이 그 서버 기록 남는지 물어본 게 12월 7일 이후에 대통령과 김성훈 차장이 군사령관 그 비아폰 삭제 지시를 했을 때 그에 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어본 거 아닌가요? 12월 7일 이후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26강 질문합니다. 증인과 김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조태영 국정원장과 통화를 하고 왔죠. 네, 당시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을 그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항 질문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피고인과 조태영 국정원장이 통화를 하던 중 이 화장실에 다녀온 정 보좌관에게 정 보좌관 홍장원이 연락이 안 돼서 보안 사고로 하기로 했고 보안 조치하기로 했어. 국정원장과 그렇게 협의가 되었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예, 그런 취지로 그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이제 정 보좌관에게 해준 말은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이게 다시 네. 전해준 거죠. 네, 이때 협의가 되었다는 말 피고인이 한 말입니까? 아니면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증인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이렇게 다시 전한 건가요? 협의.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전달하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청장 비아폰 반납 조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8항입니다. 그 당시 증인과 김 부장은 피고인에게 서울청장 비아폰에 관해서도 보고했다는 것이죠. 별도의 보고보다는 예.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은 이제 홍장원 비아폰을 먼저 보고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라항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특검과 이 법정에서 서울청장 비아폰을 먼저 보고했다고 이렇게 진술했는데 증인 기억이 정확합니까? 그건 저하고 기억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항 질문하겠습니다. 정 부장관과 증인의 통화 내역을 보면 증인과 김 부장은 16시 19분경에 경호처장 공관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류 군무원은 16시 26분경에 서울청장 비아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당시 보고를 30-40분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5분 만에 홍장원 관련 보고를 마치고 서울청장 비아폰 보고도 하고 류 군무원에게 삭제 지시를 했다는 것인가요? 증인 기억에 의하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홍장원 비아폰은 거의 그냥 3-4분 만에 보고를 마치고 바로 서울청장 비아폰 보고하고 그다음에 지시받아서 이 서울청장 비아폰 삭제했다. 지금 시간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증인 기억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기억을 그렇게 했는데 예. 그 제가 뭐 증인 기억만 진술하시면 예. 됩니다. 예.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는 그 보고 드리고 시행 이전에 그것까지 보고 드렸던 거 그까지만 기억을 합니다. 예, 29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그날 오후에 12월 6일 오후에 피고인에게 서울청장 비화폰에 관해서 뭐라고 보고했나요? 며칠 날 말입니까? 그날 오후에 12월 6일 예, 오후. 홍장원 폰 관련해서 보고하러 갔을 때 서울청장 폰도 같이 보고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서울청장 폰도 지금 조치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취지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그러면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의사를 확인하신 거네요. 네, 확인 차원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인 차원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보고할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증인이 다시 그 확인을 받았다는 건가요? 피고인의 의사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서울청장 폰 같은 경우에 오전에 받아서 네. 보관하라고 해서 받아 네, 오셨는데 네, 그냥 그 상태로 만약에 현 상태대로 밀봉해서 보관을 한다고 하면 특별히 더 지금 피고인에게 확인할 내용은 없어 보이고 그 오히려 지금 그게 반납 처리를 하고 그 반납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존에 서울청장에게 부여됐던 사용자 아이디 같은 걸 삭제를 하게 되면 뭐 기록도 삭제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완전히 계정 삭제 등에 해서 그런 반납 처리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판사님 제가 그 서울청장 폰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그 국정원 전 1차장 폰하고 대통령 폰하고는 연결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그 증인이 지난번 증언할 때도 오전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서울청장 폰을 받아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잘 뭐 보관토록 하는 취지의 메모도 하셨고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그 실무자한테 주면서 네. 이거는 완전히 지금 반납 처리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처장님한테 그 반납 그러니까 반납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고 하자라고 해서 그거를 본인이 일부 좀 그 반납 처리를 조금 홀딩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실무자한테? 판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처장님께서 그때 당시로는 밀봉을 한다거나 그렇게까지 조치를 하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냥 처장님께서 잘 보관하라고 하신다. 제 기억에는 잘 보관하라고 하신다. 일단 갖고 있어봐라.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장님께서 직접 주신 거고 그리고 또 보안폰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폰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보안폰 관련돼서 조치를 하는 과정 등등에 있어서 좀 미숙한 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좀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취지가 있어서 일단 한번 갖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치 전에 처장님께 아까 말씀하셨던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말씀 들었다는 그 조치하라. 네네. 라는 그 조치의 내용은 뭐예요? 그 비아폰에 보면 사용 대상자 말씀드렸던 사용 대상자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에서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목록에서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그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전에 보고할 때 반납을 받았으니까 네. 그 사용자 목록 거기서는 서울청장은 이제 보이지 않게 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으신 거예요, 증인이? 반납 절차에 반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진술할 때도 증언을 기억을 더듬어서 진술을 했었는데
반납 절차를 어떻게 합니다. 그 반납 절차가 결국은 그 사용자 목록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안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실제 시행하기 전에 처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조치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그 서울청장 폰이 제일 먼저 조치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혹시 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현장에서 김 부장이 그 유 주무관한테 전화해서 네, 서울청장 폰은 확인이 됐으니까 뭐 반납 처리해라라는 걸 혹시 그 회의 보고 석상에서 직접 전화하고 그랬어요? 네 그때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기억에도 처장님도 계시고 증인도 계시고 한 자리에서 그때 처장님으로부터 서울청장 폰에 대한 반납 처리를 하겠다라는 최종 확인을 구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김 부장이 유 주무관한테 전화했다는 건가요? 네, 김 부장이 전화를 했고 그 자리에서 김 부장이 전화해서 조치한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29회 가항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증인은 피고인에게 반납 처리 진행하겠다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아이디 삭제를 하겠다라고까지 한 건가요?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그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예. 제가 기억하는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 조치하겠습니다. 그 정도 조치하겠다. 말씀드린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서울청장 폰에 관해서는 통화 기록을 볼 수 없다. 이것까지는 보고 못했겠네. 그런 내용 보고가 안 됐겠네요. 그때 오후에 조치하겠다라는 것이지 뭐 통화 기록 이제 못 보게 됩니다. 이런 보고는 없었던 거죠. 서울청장 폰에 관해서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거라는 건 그런 거 안 했던 것 같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 말씀드리진 않았던 걸. 그리고 변호사님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서울청장 폰과 국정원 전 차장 폰 그리고 대통령 폰에 대해서는 서울청장 폰은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조치 사안으로 직무 범위와 조치 사안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문제시화 되리란 거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0회 가항 질문하겠습니다. 증거순번 412번 조서 68쪽, 69쪽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증인이 6월 24일 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거든요. 증인은 2025년 6월 24일 경찰에서 이 사용자 삭제가 로그아웃인 줄 알았다. 보안 앱에서는 없어지지만 단말기에 기록이 남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증인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은 6월 24일 경찰에서 사용자 삭제가 로그아웃인 줄 알았다. 그리고 보안 앱에서는 없어지지만 단말기에 기록이 남는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앞서 보이시죠, 저거? 진술 드린 예. 부분하고 계속 제가 인지가 좀 계속 이제 혼선되는 부분인데 변호사님 말씀 중에 로그아웃이 사용자 삭제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네,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증인이 이렇게 진술한 건 맞죠? 네. 이 부분만 좀 확인해 볼게요. 이때는 그 보안 앱에서는 없어지지만 단말기에 기록이 남는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증인이 진술했는데 이게 좀 무슨 취지였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 당시 진술할 때 제 기억에는 예. 아이디가 없어져도 그냥 일반적인 기록은 가령 예를 들면 핸드폰이듯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나 하는 그렇게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시 생각을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2월 6일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좀 많이 혼돈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인지를 그래서 마지막에 김 부장이 작업을 하고 나서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던 거였고 그래서 증인의 인식은 예. 그래서 제가 간과했다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진술을 할 때 표현을 좀 썼었는데 그래서 좀 혼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었던 결국 것 증인도 같습니다. 증인이 알고 있는 대로 피고인에게 보고했던 거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죠. 저는 그 실무적인 그 선에서 판단해 주는 걸 이제 처장님께 보고 드리는 그런 입장이 우선이었습니다. 30의 나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보안 앱에서 로그아웃 그리고 접속 차단되어 통화 기록을 볼 수 없다는 것과 그 단말기에서 통화 기록 등 전자 정보가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구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구분 못. 예, 저도 정확하게는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생략합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김 부장은 2025년 6월 24일 경찰 조사할 때 12월 6일 당시에는 사용자 삭제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몰랐고 데이터가 삭제되는지 여부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건 증인도 마찬가지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 부장은 2025년 6월 경찰에서 12월 6일 당시에는 사용자 삭제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몰랐고 데이터가 삭제되는지 여부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것은 증인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야 될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30이랑은 나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8일경 피고인이 다른 자료의 보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울청장 폰 잘 보관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이미 실무직원의 실수로 오염되어 봉인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죠. 네, 이 증인이 말한 실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처장님 저도 처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잘 보관하라고 단말기 잘 보관하라고 실무진에 전달을 했는데 그 실무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봉인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당 단말기를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테스트 언제 했는지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예,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 교체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2항입니다. 대통령 비화폰 보안 조치 관련해서 증인이나 김 부장은 피고인에게 대통령 아이디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네, 가항입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의 비화폰을 바꿔주는 거냐 이렇게 묻지 않았나요? 증인한테?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증인이 말했는지 한번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증인이 피고인에게 현재의 비화폰을 가지고 간단히 변경 작업을 하면 된다. 한 10분이면 된다. 이렇게 피고인한테 말하지 않았나요? 실무진에서 그 확인한 방안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항입니다. 증인이나 김 부장이 피고인에게 대통령 비화폰의 아이디 교체를 위해서는 기존 계정의 사용자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 교체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은 통상 실무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보고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디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보고만 하면 됐지 네, 아이디 교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사용자 삭제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디 교체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실무적인 기술적인 부분까지 증인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 당시 실제 증인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건 대통령 단말기를 어떻게 받아올 것인지 즉 부속실을 통해 받을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직접 대통령에게 말하고 받아올 것인지 작업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 위주로 논의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사안들이 이루어는 졌는데 예. 제가 그 사안만 말씀드렸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뜻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로 증인과 피고인이 논의했던 내용은 네, 네, 단말기를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받아올 것인지 네, 네, 그리고 작업을 언제 할 것인지 이런 것 주로 상의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34망 생략합니다. 그리고 34에 나항 질문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아이디 교체 작업할 때요.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을 받아서 증인과 김 부장에게 전달해 준 뒤에 대통령과 저녁 식사하고 비아폰 아이디 교체 작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죠. 제가 저녁 식사를 하셨는지는 알지는 못하는 사안이고 예. 같이 동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증인 2024년 6월 24일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 아이디 교체 당시 증인 그리고 피고인이 가족부 대기실에서 김 부장과 옆에 함께 있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건 잘못된 기억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 아이디 교체 당시에 증인과 피고인이 가족부 대기실에서 김 부장과 옆에 함께 있었다라고 증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적인데 이건 잘못된 기억인 거죠. 그렇게 경찰에서 진술한 건 잘못된 내용이죠. 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35항 질문합니다. 증인은 2024년 6월 2025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을 반납받은 이후에 어떠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이디를 변경하는 부분이라 기존 계정을 로그아웃시키고 새로운 계정을 로그인하는 부분인데 김 부장이 작업을 진행하여 작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라고 진술해서 기존 계정을 로그아웃시킨다라고 표현했는데 증인은 기존 계정을 삭제한다라는 인식은 있었던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6항 질문합니다. 이제까지 증인 진술 종합해 보면 증인은 6월 14일 경찰에서 대통령 아이디 변경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이제까지 이제 증인이 6월 14일 경찰에서 대통령 아이디 변경 관련해서 진술한 내용 종합해 보면 증인은 12월 6일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아이디 변경의 효과로 통화 내역이 삭제되는지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명확하게는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통령 아이디 교체 작업을 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할 때까지는 아이디 변경의 효과로 인해서 통화 내용 삭제되는지 이건 증인이 정확히 몰랐던 거죠. 기술적으로 이해도가 완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24년 6월 24일로 된 건 오기입니다. 2025년 6월 24일 경찰 조서로 전부 좀 정정하겠습니다. 37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12월 6일 당시 대통령 아이디 교체의 구체적인 작업 과정은 잘 알지 못했고 다만 시급히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네. 예. 2024년 12월 7일 김성훈 차장의 군사령관 비아폰 삭제 지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8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7일 김성훈 차장이 지시한 이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비아폰 통화 내역 삭제 지시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부했죠. 네. 38회 가항입니다. 그러자 김성훈 차장은 12월 8일, 9일 이후부터는 보완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계속해서 지시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죠. 네. 그러나 증인과 김 부장은 여전히 보완 조치가 아닌 통화 기록 삭제 지시로 받아들였죠. 네. 나항입니다. 김성훈 차장이 계속 독촉하자 증인과 김 부장은 2024년 12월 12일 형법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면서 역시 거부했죠. 네. 다항입니다. 증인은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도 따를 수 없다며 김성훈 차장에게 저항했죠. 네. 39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6일에도 김성훈 차장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비아폰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역시 이행하지 않았죠. 네. 40항입니다. 이처럼 증인은 상관의 지시가 있더라도 그것이 증거인멸 등 위법하다는 판단이 들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12월 6일 당시 서울청장 비화폰 반납 조치, 국정원 1차장 및 대통령 비화폰 보안 조치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처장님께서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과 김 부장이 12월 6일 조치를 취한 것은 서울청장 비화폰은 통상의 반납 조치라 판단했고 국정원 1차장과 대통령 비화폰은 보안 사고에 따른 보안 조치로서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2월 6일 비화폰에 관한 조치를 취한 것은 서울청장 비화폰은 통상의 반납 조치라고 생각했고 국정원 1차장과 대통령 비화폰은 보안 사고에 따른 보안 조치로 긴급히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네. 피고인의 증거 보전 누락 등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41항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후에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나 CCTV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거나 이를 지시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증거 순번 481번 예, 증인의 12월 13일자 수첩입니다. 수각 증거 기록 1870쪽 제시합니다. 이 증인 수첩 맞죠? 네. 예. 12월 13일경에 피고인은 군사령관들 비화폰 일체 손대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다음에 법과 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하라. 절대 직원들이 일하고 다치면 안 된다. 보안사고 규정에 대한 국정원의 정확한 의견 회신 후 그에 따라 시행하라. 법과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만 처신하면 염려할 것 없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세요. 라고 직원들에게 지침을 줬죠. 네. 증인이 그 지침을 듣고 이렇게 받아 적은 기재한 것이죠. 네. 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2024년 12월 6일 피고인에게 보고할 때 통화기록 삭제에 관해서 보고를 했다면 그 당시에 증거인멸이나 수사방해 우려에 관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논의 있었습니까? 따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사님 제주신문 하실 거 있으면 간단히 예, 원래 저희가 그 변호인께서 반대 신문이 이제 짧다고 하셔가지고 그 신문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주신문 때와 좀 차이가 있거나 저희가 봤을 땐 좀 모순되는 취지의 답변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저희도 제주신문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물어보시죠. 근데 오늘 일단 오후에는 여기 예정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물어보실 수 있는 범위 예.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오후에는 오후에 길 지금 진행을 시간 저희 오후에 불가능하신지. 지금 재판이 다 예.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예. 법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건이. 저희도 시간이 좀 그렇게 짧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 일단 뭐 좀 핵심 위주로 좀 먼저 물어보시죠. 예, 그럼 최대한 좀 신속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요 마이크 요 마이크를 뽑아서 드리시죠. 예. 물어보세요. 예, 그 반대신문상 30항의 나항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로그아웃 접속 차단, 뭐 사용자 삭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증인께서 그 로그아웃이나 사용자 삭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구분을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과가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뭐 사용자 삭제, 로그아웃, 접속 차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구별을 못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로그아웃을 제가 기술적으로 그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이해도가 좀 떨어졌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똑같은 거 물어보실 때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셔서 그 답변 제가 확인하는 취지거든요.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항에 나온 변호사님 물어보실 때는 정확하게 구분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구분하십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변호인께서 보안의 로그아웃이나 접속 차단 통화 기록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과 단말기에서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가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건 다르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뭐 차이를 알고 있지 않냐 물어보니까 그 증인께서 정확하게 구분을 못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검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도 그 판사님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그 조치됐을 때 그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지 명확하게 인지가 좀 불명확했기 때문에 예. 그 인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작업을 하고 나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신 거에 답변하시고 그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그 답변하신 걸 맞죠라는 걸 바탕으로 다른 걸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왜 제 질문에 다르게 답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신다면 그래서 각각의 조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실무자들한테 정확하게 지침을 주거나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홍장원 차장의 비화폰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지 단말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삭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신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 차단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전자정보 삭제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못하고 시행을 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무자들한테 지침을 주실 때 접속 차단을 막아서 이 보안 사고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안에 있는 데이터를 건드린다든지 다른 걸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지침을 명확하게 주신 바가 있으십니까? 제가 기술적인 조치 사항에 대한 실무 지침을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사실 증인께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증인이나 아니면 증인 같은 그 이상의 지휘부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현재 발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실무자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접속만 안 되도록, 그래서 홍 차장이 혹시라도 이걸로 추가적인 노출을 못 시키도록 그걸 막는 게 우선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침을 주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안에 있는 전자정보나 이런 것들이 원격으로 건드려지거나 변동이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지침을 주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검사님 말씀처럼 제가 실무자들한테 직접 지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께서도 혹시 이 부분을 강조하신 적 있습니까? 뭐 추가적인 보안 사고를 막는 게 우선이고 그 안에 있는 자료를 건드린다든지 뭐 내용을 건드려서 안 된다, 이런 식의 지시를 피고인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까? 실무자들한테 말씀이십니까? 피고인께서 증인이나 또는 증인을 통해서 다른 실무자들에게요. 피고인께서 저한테 예. 특별히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특별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증인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증인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죠. 네, 그리고 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해서 지금 사건 계속 중이시죠. 네. 예, 증인 그 서울경찰청장 비화폰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기존 절차대로 이게 진행했다는 취지로 저는 들었는데 지금 네. 그 말씀이세요? 서울경찰청장 비화폰은 반납받은 절차, 네. 예, 그 절차대로 통상의 절에 따라서 했다, 이 취지신 거죠? 네. 그 김봉식 서울청장님도 다른 재판에서 이제 뭐 경비상 목적으로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다가 필요가 없어져서 반납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기는 했어요. 증거순번 479번 102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면 화면 좀 보시겠어요? 예. 반납했다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김봉식 서울청장님의 증언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면서 103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납한 이유 중에 계엄 이후에는 갑자기 대통령 전화가 오고 하니까 전화기를 갖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서 제가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뭐 증언을 했어요. 증인 그러니까 김복식 서울청장님은 비상계엄 직후에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 부담스러워서 반납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해당 비합본에는 비상계엄 관련 증거가 있다는 것은 명확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저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가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증인 지난번에 증언 시에는 기관장인 피고인이 전례 없이 직접 비합본을 회수하여 본부장에게 직접 조치를 지시한 게 뭐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 맞아요? 처장님께서 지급을 직접. 해주신 비합본이 그거 딱 한 대기 때문에 아니 종전에 예, 처장님께서 직접 반납 받아 오신 비합본이 있어요? 서울청장 사례 전에? 없습니다. 증인, 그리고 이 서울청장 폰이 불출될 때 네, 지급될 때도 처장님이 서울청장한테 갖다 주셨어요? 처장님이 지시하셔서 제가 그러니까 전달을 했습니다. 처장님이 지시해서 증인이 직접 서울청장한테 네. 갖다 드렸어요? 네. 그리고 처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불출하신 폰이 그 한 대로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 그리고 지난번에는 피고인이 증인한테 서울청장이 계엄이 나고 나니까 돌려준 것이다라고 말한 게 뭐 기억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정을 그러니까 기관장인 피고인이 전례 없이 직접 비합본을 회수해서 본부장에게 직접 조치를 지시했고 그리고 피고인도 서울청장이 계엄이 나고 나니까 돌려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김복식 서울청장님 본인도 계엄 나고 부담스러워서 반납을 했다라고 말하면 이게 기존 절차에 대한 통상 반납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검사님, 저 김봉식 청장의 증언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안이긴 한데 처장님께서 그 서울청장에게 지급할 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급을 했고 저는 그때 서울청장이 그 폰을 계엄 시에 사용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그냥 어쩌면 순수하게 처장님 말씀처럼 그냥 계엄 시에 사용을 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네, 계엄과 그럼 무관했다고 생각한 건가요? 서울청장. 네 저는 무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인 주신문 시에는 그러니까 지난번 기일 네, 증언 네, 시에는 네. 2024년 12월 6일 날 서울청장 비합본 건네받는 자리에서 피고인한테 비합본 반납받으면 사용자 계정을 삭제합니다라고 말한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셨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저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더듬어 볼 때 반납 절차가 그 목록에 있는 사용자 계정을 삭제합니다. 삭제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자 계정을 삭제합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맞죠? 예. 예. 근데 이제 2025년 8월 7일 특검 조사에서는 비화폰을 반납받으면 그다음에 조치를 한다. 이런 말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기억 나세요? 처장님과 나눈 네. 대화가 네. 그 워딩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화폰 반납받으면 네, 조치를 한다. 예. 사용자 계정은 삭제한다는 조치. 요거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는 했습니다. 8월 7일 날 특검 조사에서 그죠? 예. 증인 2024년 12월 6일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울청장 비화폰을 김 부장한테 건네주면서 네. 뭐 이런 말 했던 건 맞죠? 그 처장님이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라고 하셨다. 김 부장한테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용자 목록 삭제를 전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용자 계정 삭제. 예. 그래서 표현이 좀 혼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통상 절차의 일환으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한다고 생각을 만약에 그때 하셨으면 네. 김 부장한테 단순히 반납 처리하라고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 계정이 삭제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증인이 굳이 김 부장한테 사용자 계정 삭제는 처장의 지시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예요? 검사님, 저는 그 당시에 사용자 계정 삭제라는 게 그렇게 화두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한 사안이었고 처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처장님이 께서 단말기 잘 보관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반납 절차를 해야 되니까 이 계정을 삭제해라. 그렇게 통상적으로
아니, 방금 전에는 처장님 전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는 처장님이 네.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김 부장님한테. 네, 그러니까 처장님 네, 지시를 네. 그렇게 굳이 전달할 필요가 왜 있었냐는 거죠.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통상 절차대로 반납되면 사용자 삭제가 되는데. 검사님 그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무자들이 하는 비아폰 반납 절차에 증인이 직접 관여했던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통상 비아폰이 반납될 때 후속 조치에 대해서 실무자가 증인한테 일일이 보고해요? 안 합니다. 증인 비아폰 반납 절차에 통상 사용자 계정 삭제가 뒤따른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아폰 통화를 하고자 하면 비아폰 통화 대상자의 목록에서 반납이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그 목록에 실무 이 업무를 처리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하급자일 때는. 제가 실제로 네. 장비를 만지지는 않지만 네. 반납하고 불출하고 하는 전임 처장님 계신 가정에서도 반납하고 또 불출하고 하면 그 통화 목록이 생성되고 없어지고 하는 건 그 정도는 알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는 내용은 그렇게 알겠는데,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게 되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반납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아폰이 반납되면 네. 사용자 계정 삭제는 통상 반납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반납받고 곧바로 삭제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계정이 계속 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간에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홍보수석이 사용하던 비아폰의 경우에는 2014년 2월경에 반납받았는데 사용자 계정 삭제를 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던 중에 2014년 12월 6일에 이르러서야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님, 그 사안은 제가 모르는 사안이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용하는 인력도 한정된 인력이었고 또 그 장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미비점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사안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호계획부에서 운영하던 공용 비아폰도 불용 처리한 후에 한동안 사용자 계정 삭제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다가 나중에야 사용자 계정 삭제가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례예요? 그는 조사 과정이나 그럴 때 한번 그러니까 증인은 들어보면 네. 비아폰 반납 시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받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증인이 어떻게 피고인한테 비아폰이 반납되면 사용자 계정 삭제가 뒤따르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전임 처장님 계실 때부터 이제 새로 지급하고 반납받고 하는 그런 비아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러니까 사용자 그러면 비아폰이 반납되면 사용자 계정 삭제는 뒤따른다. 그게 통상적이다. 이런 취지로. 네, 그 정도만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피고인한테 보고를 하셨다는 게 증인은 잘 모르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휘부가 실무진한테 즉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라 이렇게 따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서울청장의 비아폰 사용자 계정도 홍보수석 사례처럼 꽤 보존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은 증인 지금 입장은 명확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정리하시고 다음 질문. 네, 재판장님 잠시만 하나만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증인은 조직도나 연락처 같은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삭제한다. 약간 그런 취지로 계속 인식하고 증언하는 것 같은데 사용자 아이디 삭제의 취지로 계속 검사님께서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약간 증인의 그런 진술이나 인식이 어떠한 취지인지 한번 좀 명확히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증인 그 당시에 비아폰을 반납 처리를 하고 그 사용자 전체 그 조직도 목록에서 삭제한다는 의미가 거기서 삭제하면 아이디 삭제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그 효과가 각각 어떤지 증인은 그 당시에 구분하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하고 마무리. 알겠습니다. 그 서울청장 비화폰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사기관하고 지난 증언하고 이번 증언하고 좀 달라지는 내용들이어가지고 여쭤보는데요. 네, 특검에서 8월 6일이랑 8월 7일 특검 조사 시에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이 돼요. 처장님이 서울청장이 경호처 비화폰을 사용한 사실을 숨겨주기 위한 의도로 직접 회수한 뒤 증인에게 조치를 직접 지시한 것 같다. 추후 이 단말기가 계엄 관련된 수사와 관계될 수 있다고 느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진술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검사님 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 수사관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취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합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서울청장 비화폰은 이 정도 물어보고 몇 가지 서버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방첩사 측은 이미 계엄 관련 자료를 파기 중이라는 의혹이 있었고 방첩사 측에는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4년 12월 6일 국가기록원 측이 국방부, 대통령실 등 비상계엄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의 내용은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파기할 경우에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는 사실 혹시 증인 알고 계세요? 네, 네, 기억합니다. 예. 근데 이제 증거 보전 목적은 결국 수사와 재판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공문과 달리 당시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랑 111조 근거로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던 거 맞죠? 네, 그 당시 기관장 지침에 그렇게 조치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증인 그 2024년 12월 6일 김 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기로 비화폰 서버상 통화 기록이 자동 삭제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모두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받았어요? 제 기억에 들은 적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도 혹시 포렌식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포렌직이란 걸 그렇게 콕 집어서 화두로 얘기를 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 김 부장은 2024년 12월 7일 6일의 다음 날인 12월 7일이랑 12월 19일에 류 군무원이랑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속 이모 연구원한테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포렌식이 가능한지 여러 차례 질문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증인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진술대로라면 김 부장이 12월 6일 날 증인에게 저장기관 경과로 삭제된 서버상 로그 기록이 모두 복구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김 부장은 비로소 그 이후에야 비화폰 서버 포렌식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증인 정말 12월 6일 날 김 부장으로부터 삭제된 서버가 정보가 모두 가능하다, 복구가 가능하다 이거 확정적으로 보고받은 게 맞아요? 보고받은 사실 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받았는지, 예, 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서버가 포렌식하면 복구 가능하다 그 내용이 맞는지 확실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김 부장은 그제서야 알아보거든요. 검사님 그 모르던 걸 알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명확하게 기술적인 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검사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핵심적인 게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예, 증인 몇 가지만 물을게요. 네. 증인 그 2025년 6월 24일경에 최초 경찰 조사 받으셨고 네. 그 이후에 2025년 8월경에 특검 조사 또 연이어서 2번 받으신 거 맞잖아요. 네, 피의자 조사는 그렇게 받았고 그 전에 참고인 예, 그 전엔 조사는 참고 여러 조사 번 받았고.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피의자 조사로 받은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검 조사 8월 달에 8월 초에 2번 연속으로 받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조사 받으시면서는 네. 그 증인이 기억을 더듬어서 당시 상황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뭐 막 특검의 어떤 그 회유나 압박에 의해서 잘못 진술하신 건 아닌 거죠. 네, 해유나 압박이라기보다는 예. 그 질문하시는 그 질문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예. 기억을 더듬어서
진술을 예. 했습니다. 당시 증인의 기억대로는 진술하신 게 맞다는 네, 거죠. 예. 네. 그 아까 변호인께서 (6월 24일자) 그 조사 내용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까 반대신문 때 나왔던 네,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증인 그 특검 조사 받으시면서는 네. 그 원래 6월 24일 조사 받으실 때는 전반적인 취지가 내가 그 보안 조치로서 어떤 사용자 계정 삭제를 하면 통화 기록이 삭제되는 그 연결되는 효과를 잘 몰랐다. 네. 잘 모르고 네, 네. 12월 7일에서야 나중에 부장한테 확인해서 그때서야 아 이렇게 통화 기록이 삭제되는구나 알았다. 네. 그런 취지로 처음엔 진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특검 조사 와서는 뭐 나중에서야 그 효과를 안 것은 아니고 그 12월 6일에 김 부장과 검토하면서 그 김 부장으로부터 보안 조치로서 사용자 계정 로그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접속 차단을 위해서는 사용자 계정 삭제라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용자 계정 삭제를 하면 통화 기록은 삭제된다. 그런 보고는 받은 게 맞고 그래서 그 보고를 사전에 아는 상태로 피고인에게도 보고 드렸다. 그런 취지로 또 특검에서는 진술하셨어요. 네, 아까 계속 반복이 되는 얘기지만 예. 제가 인지는 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하니까 예. 아 그때 내가 인지는 하고 있었구나, 아 인지를 했구나 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억을 삭제되는지 그 결과로서 삭제가 되는지는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예. 진술을 했었다가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특검에서 조금 수정해서 네, 말씀드렸고 네, 네. 그래서 결국 보안 조치로서 했다는 증인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보안 조치로서 사용자 계정 삭제를 하면 통화 기록은 삭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라는 것을 그런 워딩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런 취지로 피고인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특검에서 진술하시고 그건 사실이 맞는 거죠.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때 이 진술은 증인이 이제 최초 진술 있잖아요. 네, 아 내가 원래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이 조치를 물어보면서 김 부장이 물어보면서 비로소 그 효과를 알게 됐다. 그런 내용의 진술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증인 지금 입장대로 사전에 그래도 사용자 계정 삭제하면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는 효과를 알고는 있었으면 그러면 나중에 김 부장한테 그러면 이후에 또 왜 물어봤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이유라면 어느 때를 말씀하시죠? 그 조치 이후에도 김 부장한테 뭐 통화 기록이 삭제됐냐 물어봤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방금 반대 신문에서. 근데 증인이 지금 그래서 사전에 제가 예, 그때 정확하게 그 조치 작업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었어도 명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던 터에 실제로 작업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반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예 모르는 내용을 확인한 게 아니라 기존에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취지는 맞습니까? 예. 인지는 했는데 정확하게 그 결과를 정확하게는 제가 기술적으로 이해도가 좀 낮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홍장원 비화폰 관련해서만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네. 그 증인 김 부장이 류 주무관으로부터 홍장원 비화폰 관련한 내용 이런 언론 보도가 막 지금 나왔다라는 네. 거 유선 보고 받았잖아요. 네. 그 유선 보고 김 부장이 받을 당시 증인도 같이 계시면서 그 내용 곧바로 인지했죠. 네, 당시 류 주무관이 유선상으로 김 부장한테 보고한 내용은 그 대통령 비화폰 계정이 노출됐으니 조치를 검토하라는 국정원 연락을 받았다. 이 내용이 맞죠? 저는 검사님 제가 유 주무관의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는 없었고 예, 김 부장한테 이제 저는 다시 전달받은 김 거죠. 부장한테 전달을 받기는 예. 그 대통령의 아이디가 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예.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다. 예. 그렇게 김 부장한테 전달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거랑 또 국정원에서 연락을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 진술도 일치는 해요. 그래서 대통령 계정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소관이니까 경호처에서 통보를 해줬다고 하거든요. 네. 그 대통령 계정에 대한 뭔가 조치를 좀 공개가 됐으니까 검토해봐라 네. 라고 경호처는 연락이 받았는데 네. 경호처에서 홍장원 비화폰 접속 차단까지 검토하게 된 그 구체적 경위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통보는 대통령 계정한테 대해서만 받았는데 통보 받지 않은 홍장원 비아폰 관련해서 통보를 검토한 것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거예요? 변호사님 저희가 그때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예. 저희가 그때 판단할 때 대통령 폰과 홍장원 전 차장의 폰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게 홍장원 전 차장의 폰을 통해서 대통령의 아이디가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쓰던 폰도 저희 처에서 지급한 폰이기 때문에 같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사님 판단했던 혹시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어느 정도 질문 남으셨어요? 지금 한 10분 그러시면 저희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요. 변호사님들도 혹시 또 반대 신문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뭐 나중에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희 이따가 한 1시 40분쯤에 다시 만날까요? 네, 죄송한데 제가 오후에 다른 재판이 있어서 혹시 어디 있으세요? 지방 재판입니다. 영상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2시에 좀 출석을 해야 되는. 예. 그러시구나. 좀 빨리 마무리하시죠. 예. 증인 보안 사고 절차 혹시 관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건 말고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혹시 경호처 이외의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발생한 보안 사고 경호처에서 진행했던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그 당시 국정원에서도 그날 12월 6일 당일에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자기 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비아폰, 경호처 비아폰 둘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홍장원 차장이. 네. 근데 국정원 비아폰, 경호처 비아폰 구분 없이 회수를 위한 보안 조치 노력을 국정원에서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 걸로 확인이 되는데 네. 그러면 홍장원 차장이 사용하는 기기에서 보안상 문제 발생하면 그 소속 기관인 국정원에서 조치 취하는 것이 뭔가 또 자연스럽고 그래서 국정원이 어떤 보안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한 후에 경호처가 뭐 서포트를 해주거나 나서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경호처에서 바로 신속하게 나간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치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을 저희 기관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예. 저희 기관장님께서 그 해당 소속 기관장하고 확인을 다시 하는 절차가 있었고 더구나 그 폰이 저희가 지급한 폰이기 때문에 그 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된 그런 사안을 기억합니다. 증인도 그러면 빨리 우리가 해야 될 정도로 좀 아닙니다. 긴급한 그거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보안 조치 그 사안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을 했고 예. 그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근거라든지 절차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홍장원 차장에 대한 그런 그 접속 차단을 하는 것이 홍장원 차장이 또 추가적인 보안상 문제를 발생할까봐 그렇게 대응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 추가적인 그런 보안상 문제 발생하는 것은 홍장원 차장이 비아폰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또 정보를 비밀이나 정보를 공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홍장원 차장이 막 전혀 맥락도 없이 비상계엄과 관련 없는 뭐 전체 조직도 같은 거를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 사안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홍장원에 의해 추가 공개 예상되는 정보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보라고 추론한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증인이 그러면 당시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공개를 막는 정보도 결국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개 정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보안 관련 사안까지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정원과 같이 협의를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검사님 다 물어보신 건가요? 제가 좀 이렇게 독촉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동수 선수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뭐 더 추가로 물어보실 예, 건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증인 2번 걸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가져줬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럼 오늘 오전 재판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 4월 2일 날 오후 2시에 뵙기로 했죠. 예. 예. 그래서 그때 뭐 나머지 증거 조사 뭐 CD나 이런 거 조사하고 피고인 신문하고 변론 종결하는 걸 예정하고 있으니까요. 그 감안해서 준비를 해주시죠. 혹시 뭐 일정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세요? 예, 일정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다만 저희가 지난번이랑 이번이랑 증인신문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가 증거 신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많지는 않고 예. 저희가 변호인들께서 바로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함부로 더 예, 복사를 예, 했기 그렇죠. 때문에
보시고 차회기를 의견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요거 오늘 증거 신청 받게요. 증거 인부는 저희가 차회기를 받을 테니까요. 예. 한번 보시고 주시죠. 예, 취지는 그 지난번에 3월 9일에 정모 보좌관에 대해서 오전 오후 나눠서 증인신문했었던 거 있는데 그거 나눠서 증인신문한 별건 녹취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는 추가적인 건 없으시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재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